이르면 내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며 대통령 관저 앞에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헌재가 첫 변론을 4분 만에 종료했고요. 또 내일 모레는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은 내란 특검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저녁 10시니까 만약에 내일 새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것인데 교수께서도 그렇게 내일 새벽에 바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1차 체포영장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 2차 일단 영장이 재연장된 게 벌써 10일째가 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공수처에서 나름대로 지금 경찰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조금 지휘관 회의라든가 어떤 병력 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D-Day는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수처에서 이번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아마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는 반드시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반드시 선봉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1차 체포영장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번 2차 체포영장 때는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면 3차로 갈 수 있는 없느냐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마 공수처 우리 검사들이나 아니면 경찰에 우리 동원되는 인력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공수처에 직접 앞장서서 아마 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2차 집행 의지 내일 새벽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으로서 의지 좀 확고하다고 교수께서도 보십니까?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예. 내일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경정급 실무회의를 벌써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들어갔을 때 그 1,000명의 병력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도 이미 다 계획이 짜졌고 실제로 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무집행 방해죠. 예. 경호처의 대응에 대해서 체증을 위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다 추가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상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는 모두가 다 끝났다. 다만 이제 내일 5시냐 아니냐는 이제 작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일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서 오늘 공주본이 경호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호처가 매뉴얼대로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르면 내일 새벽에 국가기관 간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 계속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내일 아마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한 공무집행 방해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자격도 잃게 되고 나중에 연금도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지금 가장 저는 요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들이 소속된 경호처가 폐지되는 거거든요. 경호처가 폐지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에 별도로 된 나름대로 독립기관이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아예 외국처럼 경찰성 산하의 경호국으로 좀 축소시켜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대통령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보좌한다는, 경호한다는 그건 굉장히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만약에 경찰청으로 소속이 되게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임명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에 소속된다면 그것은 아마 경호관들이 느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경호처에서는 지금 아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아마 반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싱겁게 아마 앞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막는 신용만 하다가 아마 쉽게 아마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좀 싱겁게 끝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좀 내놓으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공주본 경호처가 모두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충돌 가능성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럼 최상목 대행이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대화를 갖다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마지막 대화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공조본이든 경호처든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결국은 지난 1차 때처럼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다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지난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사이에 경호처장도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또 주요 지휘부 4분 가운데 2분이 일단 소환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2분이 강경파로 분류가 되면서 뭐 체포영장이 사실상 이제 발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 경호처의 어떤 그 물리적 저항 이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상하 이제 양동 작전을 펼쳤습니까? 강원 양면책을 썼는데 또 경호관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가능성도 제기를 했고 소극적 저항 시에는 뭐 처벌을 갖다가 면제해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이것이 실제로 내부에서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국민이 사실상 거기서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바람대로 정말 물리적 충돌 없이 큰 불상사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마도 모두의 바람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55 경비단이 공주본 수사 인력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55 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 공수처의 허위 사실 유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국방부 차관의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내란 국조특위가 열렸는데 국정조사특위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한 국방부 차관이 아마 이번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어떤 55 경비단은 이런 물리력 사용에 동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집행될 경우에는 거기 집행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그리고 경호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마 공수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느 정도는 55 경비단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완료됐다 하는 부분이 좀 더 신빙성이 높지 않나. 아마 지금 내일 아마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국방부 차관의 명령이 제대로 하달이 됐다면 아마 예정대로 그렇게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공수처는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국방부에서도 이제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뭐 경호처의 추가적인 이제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55 경비단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도 필요하다. 아마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들어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그 중에서 앞부분만 아마 강조를 한 것은 지금 경호처가 이제 4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봐라 55 경비단에서는 우리 막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경호처의 흔들기. 그러니까 어떤 여론을 갖다가 좀 분위기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물리적 저항을 와해시키는 그런 여론전을 피고 있는 거 아닐까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하게 되면 뭐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여당 의원들 관저 앞에서 모이겠습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뭐 여당의 입장은 당의 입장은 뭐 우리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뭐 막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간 지난번 40여 명의 의원들 이런 이제 개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위 지구당 위원장들이라고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80여 명이 조편성을 해서 지금 매일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당의 주력 의원,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가운데 3분의 2가 지금 이 체포를 막겠다고 지금 관저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이거 우리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국민의 다수, 그러니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법 질서를 갖다가 수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법원에서의 영장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헌법 정신과 소위 말해서 사법 정신을 사법 질서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당으로서 또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국민적인 또 여론의 질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예. 40여 명의 의원들 또 나올 것 같고 네. 또 당협위원장들도 올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게 법치주의 국가 맞냐 이런 또 한탄과 국민의힘에 대한 또 비판적인 여론도 나오지 않을까 같은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의힘이 그거는 뭐 스스로가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포 막으면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 거라고 관망을 근데 하세요. 일단은 근데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지만 예. 그냥 단순하게 그 앞에서 어떤 뭐 고성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내일 새벽 5시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예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오실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1차 체포 때 같은 경우에는 한 45분 정도 왔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날 그 이 영장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내일 오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부분이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지난 2019년도 그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그때 막았다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20여 분이 지금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실제로 왔을 때 만약 공무집행 방해로 만약에 여러 형태로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거나 뭐 기소가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부분들을 조금은 염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내일 적어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왔을 때 윤핵관이라고 자처했던 의원님들, 그 두 번째 대통령실의 비서관 출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은 적어도 양심상 좀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나름대로 한번 지켜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 호소문을 낸 시점이 왜 하필 오늘 새벽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적어도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할 거라는 그런 디데이가 될 거라는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볼 때는 아마 마지막 호소 차원에서 예. 이걸 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정진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서는 말이 없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이 비서실장 명의로 대국민 담화를 낸 걸 보면 저는 첫째는 대통령 의중을 조금 담았다고는 보이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어떤 형태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게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대통령 의중을 담아 그래서 보면은 뭐 제3장소에서 어떤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남이 깽단 다루듯 한다는 이런 불만들도 나타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어떤 심정이나 의중을 조금 밝힌 부분도 있고. 잠시만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비서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굳이 변호인들하고 상의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 본인이 나름대로 볼 때 아마 이게 경호처하고 지금 공수처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 기간 차이다 보니 그런 물리적 충돌 가능성 또 어떤 유혈 사태의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충정은 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은 입장대로 그리고 변호인들은 변호인대로 약간의 뭐 투트랙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아마 그 변호인단 입장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뭐 비서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아마 대통령 의중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물리적 충돌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진석 실장이 아마 저 대국민 담화에 담으려고 했던 그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아마 진정성 있는 좀 고언을 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이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국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나중에 체포 적부심이라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정진석 실장이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고언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이 비서실장의 호소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선을 긋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호소문이 굉장히 저는 뭐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예. 정작 그 보좌기구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1의 보좌기관이에요. 그런데 정작 1, 2, 3 계엄 때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그런 사태를 뭐 알지도 못하고 방어를 이렇게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영장 집행이
막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호소문이 시기와 대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 시기로 보면은 이게 이제 1차 소환 출석 요구서 보내고 2차 출석 요구서 보냈을 때 빨리 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3차 영장 집행 때는 이걸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제3장소나 이런 데에서 조사 방문 형식으로라도 하는 게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정말로 영장 집행의 초읽기 그것도 지난 3일 날 한 번 집행했다가 실패를 하고 오늘 이거는 뭐 거의 사생결당 수준의 이제 집행이 곧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어떤 이런 입장을 내는 게 과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대상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제3의 장소나 조사 방문 이게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정말로 대통령을 갖다가 설득하는 게 우선이지 이거 왜 대국민 호소 내용입니까? 대국 국민들이 지금 제3의 장소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경찰의 소환 조사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갖다가 3번이나 거부했고 그 거부한 상황에서 2차 거부 때부터 영장 뭐 체포영장이나 국송영장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했는데 그때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되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었냐.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새벽 호소문은 시기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정말 엉뚱한 호소문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거죠. 두 분 입장 좀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4분 만에 뭐 종료됐다고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어떤 취지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헌 문란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두 번째는 그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무회의 절차라든가 어떤 국회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국무회의 같은 경우도 아마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아마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또 국헌 문란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중앙선거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확인될 수 없는 그런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이 나름대로 뭐 증거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볼 때는 예. 어쨌든 4개 정도로 이 쟁점이 정리가 됐거든요. 일단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쳤나,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의미, 거기에 담겨 있는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헌적인가, 그리고 난데 국회 정거나 중앙선거에 대한 정거는 제대로 했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위헌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마 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앞으로 변론기일은 계속 있을 예정인데 교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떤 태도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태도에서 하나도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뭐 계엄은 비상대권으로서의 본인의 권한이었고 내란은 없었다. 그리고 계엄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뭐 그건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심각한 사유가 있었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차 사항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이거든요. 말 그대로 헌법재판은 권한 행사가 헌법 정신에 맞았느냐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 정신에 본인이 위배되지 않았고 그리고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호소하는 정도의 그런 지금의 태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그 헌법재판관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2일에 예정돼 있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76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망신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덕수 총리도 뭐 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와서 그걸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검찰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도 아닌데 국정조사 특위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의논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국정조사 특위 어떤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그냥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회에서의 어떤 국정조사 특위는 어떤 검찰과 같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책을 찾는 부분이 맞다. 그래야 이제 국정조사특위가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국정조사특위가 마치 검찰처럼 어떤 수사관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의 어떤 무용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특위는 검찰하고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어떤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을 부른다고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한덕수 총리를 부른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나머지 김영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도 전혀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기식 쇼잉식 국정조사 특위보다는 아마 제도적 개선책을 바라는 것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더 바랄 것이다. 저는 이런 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지요. 네, 뭐 야당이 국조특위를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한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영장을 갖다 거부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도 지금 뭐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검도 지금 사실은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상설특검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들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로서 국조특위를 통해서라도 실질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노력의 일환인데 이제 이건 사실은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그래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예. 결국은 특검이나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일종의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내일 새벽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철원 경일대학 특임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